안녕하세요. 단타 관심 종목 TV입니다. 웹세가 홍세 따라가다 가랑에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많은 개인 트레이더 분들이 당일 주도주, 눌림목 매매, 초단타 스캘핑 혹은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돌파 매매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들은 한 번의 실수로 한 달간 힘들게 쌓아 올린 수익을 모두 잃고 깡통 계좌에 찰 수 있는 트레이더들의 숙련과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급등주에서 매매를 하는 건 그날 시장 상황마다 다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 물약을 크게 친 억대 트레이더들, 예를 들면 만주님, 고라니님, 미모사님, 특이님 등 억대 트레이더들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 종목의 주포 등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며칠 전 잡주인 이삭 엔지니어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그걸 참고해주세요. 거의 오전 급등주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들 때문에 일부 트레이더들은요, 수급 매매나 3월선 매매를 기준으로 하는 단기 스윙 등 한 템포 느린 매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3월선 매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매매 기법 하나만 제대로 파고들어서 체화하신다면요, 앞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매매 기준을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눌림목 매매, 그러니까 즉 3월선 매매를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트레이더들은 기준 양봉을 설정하실 거고 거기서 3월선 매매를 할 겁니다. 저 또한 저만의 그 기준 양봉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만든 기준 양봉을 활용한 3월선 매매 법과 그에 대한 그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3월선 매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단기 스윙이나 장기 스윙으로 길게 가져가는 편이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반드시 숙지하고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날 하루 종일 매도할지 혹은 오전에 잠시 매도 후 오후에 다시 끌어올릴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신만의 통계를 한번 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시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특정한 매매 패턴이 있어서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제가 단화를 이날 매매를 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진입을 했는지 복귀하면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주식은 쉽게 해야 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자기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거 몇 개를 말하자면요. 일봉의 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한 일봉의 위치, 현재 주가가 차트상 어느 지점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테마의 대장주였던 놈, 즉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히 각인된 주도 테마의 대장주였었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일 시장의 분위기, 예를 들어 특정 센터, 조선주가 당일 수급을 독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연두에 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절대 아무 종목이나 많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완전히 식어버린 잡주에 미쳤다고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있는 종목에만 유입이 됩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에 따르면요. 이 매매법은 수익률은 1%에서 4% 내외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운용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가 맥시멈이었습니다. 물론 강한 확신이 드는 자리에서 1억에서 2억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근데 그만큼 물량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기침 때문에 중간 동영상을 편집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단알부터 분석해 볼게요. 제가 이날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건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7월 4일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99만 주의 거래 대금이 8,500 이상 터졌거든요. 이게 3일선이 올라온다면은 7,800원에서 7,9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사실 겁니까? 다음날에 시가가 개파락으로 낮게 출발했는데요. 이런 경우 시가 베팅이 유효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3일선을 확실히 깬 자리에서 출발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매매법은 프로그램이 이런 기준 양봉을 세우고 급등 전에 확실히 3일선을 깬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주면 거기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매매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7월 7일 이날 9,400억이 터진 그날의 대장주가요. 아직 물량을 많이 못 털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3월선 매매 대상이 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3일선에서 반등이 한 4%에서 5% 좋네. 저 같은 경우는 3일선을 확실히 깬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겠지만 이 종목 단알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전일 9,400억 거래대금이 터진 시장의 대장주였고 아마 당일 다음날 모든 트레이더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3일선에서 반등이 바로 나왔다고 볼 수 있네요. 저는 매수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저는 이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7월 7일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언제가 있더라. 7월 25일 볼게요. 7월 25일 날 보면요. 프로그램이 95만 주나 샀네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조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저라면 만약에 이거를 매수했다면 3일선을 깬 자리를 주면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볼게요. 근데 이렇게 3일선을 깨기도 전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요. 차라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눌림목 매매로도 급락하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 접근하지 않아요. 이날은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를 볼게요. 8월 25일 8월 22일 8월 25일 이날이네요. 8월 25일 시장의 주도 테마도 개별 이슈를 가진 대장주도 아닌 상태에서 다음 날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요. 이거 웬만해서는 시가 베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7월 7일 이날하고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이 7월 7일은 전날에 시장이 확실한 테마였고 테마의 대장주였고 3일선을 깬 자리에서 개파락 출발했으니까 시가 베팅이 가능한 자리였지만 8월 25일 이날은 시장의 주도 테마 그러니까 개별 이슈도 가진 대장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개파락을 만약에 시작하면요. 개파락을 만약에 시작하면요. 시가 베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3일선을 깬 자리를 주면요. 매매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3일선을 깨고 결국에는 반등을 많이 줬네요. 저 같으면 근데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8월 29일 이것도 프로그램이 74만 주나 샀는데요. 일봉의 이치가 일단 좋지가 않죠. 상단 매물대 부담이 커서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이것도 만약에 3일선을 깬 자리를 바로 줬으면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가가 크게 상승해서 3일선을 살짝 깨고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프로그램 샀나? 프로그램 많이 샀군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틀에 걸쳐서 많이 사면은 다음날에는 무조건 지켜봅니다. 만약 제가 이거를 매수를 했다면요. 8,400원을 깬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했을 거고 8,200원을 깬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이게 이렇게 흘러갔네. 근데 아마 여기서 5분 봉상 쌍바닥의 형성을 느끼고 여기서 추매를 했을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하게 되면은 8,100원을 가기 전에 아마 손절했을 것 같아요. 5일선을 깨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그리고 9월 2일 날에도 이게 50만 주밖에 못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눌림목 대상에서도 유효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8,400원이나 이 지점 깬 지점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9월 3일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볼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네. 그리고 9월 10일, 9월 10일 날 130만 주나 샀죠. 그럼 이것도 3월선 매매가 유효합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3일선 안 좋네. 그럼 저는 매매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프로그램이 40만 주밖에 못 털었거든요. 시세를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마 다음날에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9월 10일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저는 이날 매매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아직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려면 주가를 롤링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쯤이나 이쯤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10,000원 가기 전에 9,000 여기서 다 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를 또 하고 또 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제가 샀을 때가 이쯤일 텐데 10,000원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 당일 시장 분위기를 따졌을 때 그날은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조선주에서 나온 돈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까 생각을 많이 했었고, 로봇주랑 개별 바이오주도 가겠지만 이렇게 단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갈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눌림 매매에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를 볼게요. 파이nem텍. 파이nem텍은 8월 18일부터 봅시다. 8월 18일도 3월선 매매 타점이 되고요. 17,000주 막 그 다음날에 17,000주 샀으니까 그 다음날까지 이제 이 3월선 매매 타점이 되는 거죠. 대충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들이 오시죠? 3일선을 깨고 급등해주고 3일선을 깨고 급등해주는데 이거는 5일선을 깨고 급등해주네. 이렇게 보통 이틀차까지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지? 9월 1일 이날 9월 1일도 3월선 매매 타점이 됩니다. 한번 이거 볼게요. 이거 내가 적어놨네. 저 같은 경우는 11,500원. 보통 저는 2.5% 이상 떨어진 곳부터 매수를 하거든요. 11,500원에 물량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이걸 깬 지점에서 하나 매수를 하고, 그리고 2차 매수는 아마 11,300원 이쯤에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은 한 이쯤에 잡았겠죠. 11,100원. 아니 11,100원이네. 11209. 여기서는 1차 매수만 되고 이렇게 반등을 줬네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67만 주를 샀는데 다음날에 20만 주밖에 못 털었는데, 개매들을 털고 이렇게 올린 거는 급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이날 이쁘게 양봉을 뽑아줬죠. 거래대금이 3천원까지 터지고요. 그런데 전 매매를 안 합니다. 여태 너가 했던 말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많이 샀고 물량을 아직 못 털었으니까 매매 대상이 되는 기준 양봉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기준 양봉에서요, 3일선을 주면 매매를 합니다. 3일선을 깬 자리를 주면요. 그런데 3일선을 깨지도 않고 이렇게 반등을 주죠. 그럼 전 안 합니다. 아까 단날에서 급등하면 반등을 주면 매수를 안 한다고 한번 말을 했었죠. 그리고 초반에 말한 이게 당일 시장 분위기에서 돈이 쏠릴 만한 이슈가 되지 않았거든요. 조선주랑 로봇주에서만 매매를 하면 되는 시장이었어요. 아무튼 결론은 안 한다. 그리고 일봉상 일봉의 위치가요, 일단 정고점을 이쁜 양봉으로 이렇게 뽑으면요, 얘네들 입장에서도 물량 넘기기가 쉬워요. 파이nem텍이 9월 3일날 이후로 제가 왜 매매를 안 했고, 단알은 9월 12일날 왜 매매를 했는지 둘의 명확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